아침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조용한 집안, 따뜻한 차를 우려 창밖을 바라보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문 앞에 놓인 작은 소포 하나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소포였습니다. 발신인이 없는 작은 상자 하나.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습니다. 소포를 여는 순간 낡은 봉투 한 장과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빛바랜 종이에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필체였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이 열쇠를 가지고 이곳을 찾아와 주세요. 그 아래에는 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낯선 장소, 낯선 메시지. 하지만 편지의 문체에서 느껴지는 무게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이 소포를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남편이 남긴 것일까요? 아니면 전혀 알지 못했던 누군가가 나를 부르고 있는 걸까요? 생각할수록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남편이 죽기 전에 남긴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남편의 과거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봉투를 다시 접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열쇠를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이 열쇠는 무엇을 여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만약 이 편지가 내 과거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남편과 함께 살아온 세월을 부정당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이 편지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내게 온 이상 나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나는 끝까지 가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소포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그 열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주소로 가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나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그곳으로 가기로. 이 열쇠가 열어야 할 문이 무엇인지, 그 문 너머에는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어떤 의미였는지, 내가 알지 못했던 남편의 과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편지가 내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는 그 해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또 한 번 과거의 문을 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올해로 68이 되었습니다. 삶이란 늘 그렇듯 한순간에 지나갔고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결혼 후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그는 마치 나의 한 부분처럼 당연하게 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없는 집안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가끔은 문득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나는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집안일에 익숙해지는 동안 어느새 내 인생은 나 자신보다는 가족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도 다 성장하여
제각기 삶을 꾸렸고 결국 남겨진 건 나 혼자뿐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3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곳곳에 남편과 함께했던 흔적들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책장이 거실 한쪽에 놓여 있고 그가 자주 쓰던 커피잔이 여전히 찬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습관처럼 커피를 내리고 그 잔을 꺼내 마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와 함께하는 기분이 듭니다. 내 삶은 단조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간단한 식사를 마친 뒤에는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합니다. 그 길에는 오래전 남편과 함께 걷던 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을 지날 때면 늘 같은 벤치에 앉아 잠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만큼은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이 다시 떠오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며칠 전 낯선 소포가 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단지 내 이름이 적혀 있던 그 작은 상자는 나의 조용했던 삶에 커다란 돌을 던진 듯 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과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한 주소가 적혀 있었고 이 열쇠를 가지고 이곳을 찾아와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나에게 이런 것을 보낸 걸까요?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 나는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포를 받고 난 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단순한 하루하루를 살아왔지만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작은 단서는 과거의 어느 순간과 연결되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과 관련된 것일까요? 아니면 전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이야기일까요? 나는 몇 번이나 소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이 열쇠가 나의 과거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열쇠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내가 몰랐던 진실을 열어줄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며칠 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이 진실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과거를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어쩌면 이것이 나를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는 조용했던 삶을 뒤로하고 그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익숙한 공간, 오랜 시간 함께했던 가구들, 그리고 남편과의 기억이 스며든 이곳을 떠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 적힌 주소로 향하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나는 소포 속에서 발견한 주소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몇 번을 망설였지만 결국 이대로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택시를 잡아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도대체 이곳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오래된 벽돌 건물, 녹슨 철문, 그리고 반쯤 꺼진 간판. 낡은 나무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에 꼭 쥐고 있던 작은 열쇠를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열쇠가 열어야 할 것이 무엇일지 나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문을 밀어보니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컴컴했고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창문이 닫혀 있었고
오래된 서류들과 낡은 가구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책상 위에 놓인 또 다른 편지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편지는 오래된 종이에 쓰여 있었고 손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곳은 남편과 관련된 장소였습니다. 나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곳은 남편의 과거가 남아있는 장소였습니다. 편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을 찾았다면 이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나는 숨을 삼키며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나와 공유하지 않았던 무언가가 남아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사진 몇 장과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서 있는 여자는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남편이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사람. 사진을 더 살펴보니 두 사람이 함께 찍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과 내가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은 단순한 지인이 아니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깊었습니다. 나는 책상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된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통장에는 일정한 금액이 오랫동안 한 계좌로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송금인의 이름은 남편이었고 수신인의 이름은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남편은 나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때 문득 내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이 공간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어두운 공간, 희미한 빛, 그리고 낯선 그림자. 이 순간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찾고 있는 진실이 이제 곧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가슴이 조여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앞에 놓인 이 진실의 조각들, 이 공간 속의 낯선 공기, 그리고 내 뒤에서 들려온 작은 소리.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단순히 호기심에 이곳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마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곳에 와버린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문 옆에 작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빛이 부족해 정확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형체는 분명 누군가였습니다. 나는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목소리를 내보려고 했지만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다가왔고 마침내 희미한 빛 아래에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내 앞에 섰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셨군요. 그 한마디에 나는 순간 모든 감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갔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그리고 왜 이곳에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곳을 찾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사실 이 편지는 제가 보낸 겁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낸 편지, 남편의 이름이 적힌 오래된 문서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이 공간.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엮이며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당신 남편이 제게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걸 알게 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천천히 자신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의 봉투를 꺼내 내 앞에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필체. 그것은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나는 서둘러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삼키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하지만 너에게 꼭 남겨야 할 이야기가 있다. 그 순간 나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걸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다음 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줄 읽을수록 숨이 막혀왔습니다. 남편이 평생 동안 감추고 있었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못한 채 떠나야 했다. 용서해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대체 어떤 진실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왜 그는 살아생전 내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걸까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읽어야 했습니다. 너와 결혼하기 전 나는 한 사람을 사랑했었다. 하지만 그녀와의 인연은 이어질 수 없었고 나는 결국 그녀를 떠나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아이를 품고 있었다.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내 남편에게 또 다른 가정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는 나와 함께 살아오면서도 누군가를 잊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들고 있는 내 손이 무거워졌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그럼 그는? 나는 천천히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담담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남편이 남긴 또 다른 가족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 남편과 함께한 순간, 그의 사랑, 그의 존재,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몰랐던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남편이 숨겨온 비밀, 나에게 말하지 않았던 과거,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나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나는 다시 편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이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나는 다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에게 모든 걸 말해주세요. 나는 이제 알아야겠습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숨겨왔던 또 다른 가정, 그리고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모든 것이 뒤엉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나에게 말하지 않았던 진실을 나는 이제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손에 쥔 편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글씨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남편과 함께했던 세월이 과연 진짜였던 걸까요? 아니면 단지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걸까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네요.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앞의 사람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요? 언제부터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남긴 흔적을 따라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당신에게 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너도 알아야 할 때다. 나는 오랫동안 한 사람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내 선택은 언제나 부족했고 결국 나는 두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끝까지 나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나를 보호하고 싶었던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사람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이 진실을 거부할 것인지, 남편이 남긴 흔적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에게도 가족이 필요하겠지요. 내 말에 그는 잠시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편지를 접어 손에 쥐었습니다. 이건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이 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숨겨왔던 것이 단순한 거짓이 아니라 그 또한 지키고 싶었던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선택이 옳았든 틀렸든 나는 내 방식대로 이 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선택을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 앞에 놓인 길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때때로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커다란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한번 손에 쥐었습니다. 남편이 내게 남긴 마지막 말들이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의 목소리, 따뜻한 손길, 그리고 함께했던 시간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 못했지만 나는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진실이었고 그의 사랑 또한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남편과의 기억 속에서만 살아왔습니다. 그의 부재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과거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며 과거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비밀을 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을 원망할 수도 있었고, 이 진실을 부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했고, 그 또한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걸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바람이 살며시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마치 남편이 내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잘 지내라고, 너는 이제 너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편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남은 시간들을 의미 있게 채워가기로 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숨 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사랑하며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나는 남편의 사랑을 가슴에 품은 채 나만의 삶을 찾아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얽매여 살고 계신가요?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오해나 상처 속에 머물러 계신가요? 우리가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언젠가 자신을 위해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새로운 길을 걸어갈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삶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남편의 사랑과 함께 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